네, 오늘 총선 시그널 시간에는 국회 6선에 도전하는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후보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중진과 신인의 맞대결로 격전 중인 곳이 바로 대전 유성을 지역인데 요즘 지역민들 만나면 어떤 얘기 많이 들으세요? 예, 많이들 격려하시고 꼭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또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 신당 이들 세력이 득세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되고 특히 이상민 의원은 이번에 대면 6선이고 그럼 예.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큰 호기인데 꼭 대줘야 된다. 네. 이런 격려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6번째 선거 치르시는 거고 5선을 하신 지역인데 지난 선거와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당 색깔이 바뀌긴 했는데요. 전보다 좀 많이 사실은 보수가 굉장히 점잖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상당히 적극적이고 의지들이 강하십니다. 예. 특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대한민국 사회를 부패 세력한테 넘겨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의지와 각오들이 대단하시고 예. 그걸 저한테도 압박을 하십니다.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시고요. 더 열심히 해달라. 지난 1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대전 유성을을 찾아서 이상민 의원님 지원 유세를 했더라고요. 일단 R&D 연구개발 예산 네, 삭감된 그렇습니다. 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사과를 했고 이상민 후보 지켜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예,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예. 어쨌든 유승민은 전 대표가 그동안 직고 상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또 당내 분란의 한 모습이기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어쨌든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지금 총선을 앞둬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서족이라도 해야 된다. 예. 이런 것이 무슨 유승민 전 대표도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당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었고 예. 그런 힘을 합치는 모습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의석은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표를 좀 몰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도움이 된다고 하신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대전 충청을 찾았는데 두 분이 입당하기 전에 만났던 모습처럼 좀 각별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손도 꼭 잡으시고 한동훈 위원장 왔을 때 예. 예,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되게 다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높고 예. 또 그분과 이렇게 같이 사진 찍기도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열광적이죠. 네. 또 호응도 높았고요. 여기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의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네. 그래서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국민의힘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겠다. 예. 이런 공약까지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종행 국무회의 때문에 가서 제2점 집무실 설치 속도 내라 이런 얘기를 했던데 국회 세종 이전 이게 충청권 표심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의원님이 좀 크게 좌우할 것 같지 아무래도 않다 하고 하셨었는데 예. 예, 저는 그때로는 왜냐하면 국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전을 예정돼 있고 예. 물론 이제 분점이기는 하지만 완전 이전은 아니지만 거의 돼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정도가 그전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어제 연설을 할 때 군중들 지지자들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 그 얘기 들으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크셨었나 보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네. 누가 봐도 지금 국회를 서울에 두고 대부분의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한다는 것이 좀 어중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바에야 국회 본회의를
세종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고 또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의 편의나 시간 낭비나 뭐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데도 그게 좋고 네. 뭐 공익적으로 그게 명실공히 좋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뭐 위헌론 뭐 등등 서울 시민들의 좀 뭐 저항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거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어쨌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명실공히 완성시키는데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누가 봐도 쾌도난만처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뭉쳐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 비판하지 말고 일단 우리부터 결집하자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좀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좀 결집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니 뭐 정부에 대해서 그 정당에서 일정 부분 비판하고 또 뭐 견인하고 하는 거는 정당 아무리 여당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게 분열은 아니죠. 오히려 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적을 뭐 하고 수용을 당에서- 하고 이런 모습이. 그러면요. 예.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할 말을 하고 또 옳은 말은 한다. 네. 그리고 당이 대통령한테 그냥 끌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 또 민심에 따라서 견인도 하고 네. 이런 모습을 오히려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분열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논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양문석 후보가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지자 이게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로 집을 사는데 좀 대출 갚고 이런 데 활용을 했다는 건데요.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변호사시니까요. 이게 집을 처분하면 해결되는 상황일까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비유를 뭐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차 팔면 그럼 해결되느냐 뭐 이런 예, 비유를 했던데 네. 아니 그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것이 큰 불법이나 또는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그 이후에 그거를 다시 아예 없던 걸로 집을 팔고 뭐 대출받은 건 갚겠다 이러면 없어지는 거냐고요. 그럼 예.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고 네. 사과하는 것이 그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네. 그리고 늘 그렇지만 민주당의 고질적인 그 병폐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렇죠. 말로는 예. 뭐 저기 하면서 네. 예, 늘 보면 앞뒤 언행에 다른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양문석 후보의 그런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였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네. 아마 이겨놨겠죠. 그런데 자당 후보고 그것이 자신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쉬쉬하고 나무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그 지도부라는 사람들의 태도도 정말 가증스럽고 아주 못됐습니다. 네. 침묵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해주셨고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이 김준혁 수원 정 후보인데 뭐 미군의 이대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이화여대에서도 사퇴하라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좀 지적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일단 사과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 될 그 인성이나 자격이 되겠습니까? 네. 예, 한국의 그 여대생들이 그 군정 하에서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했다 이런 것을 네. 어떻게 입 밖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인데 그런 사람이 한국의 국회의원 된다고 하면은 네. 정말 그 한국 국회가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민주당이 정말 동반 추락시킨다고 생각되는데 예. 저 민주당 그냥 사과해서 끝날 일은 아니고요. 네. 후보 사퇴시키고 예. 그에 대한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의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최소한의
양식이고 기본 양심일 텐데. 네. 그런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의 어떤 사과 자체도 당에서 권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김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사과 입장문 내기 전에는 이게 뭔가 언론의 보도 부분만 비판을 했었거든요.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서 나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역사 기록도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당에서 사과를 권고하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사과를 한 거거든요. 이건 좀 등 떠밀려서 아니, 그러면 사과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민석 의원이 그런 말을 했나요? 하여간 예, 누가 사과를 그런 말을 권고했습니다. 했는지. 예, 민주당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 보면 네, 아니 그래 그러면 권고 사과한 거에 대해서 표창장을 줘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 그거 말한 사람은 더 안심한 사람이죠. 예, 예? 아니 그게 권고 사과에서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부는 할 만큼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참 후한무치도 후한무치. 그 당대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줄줄이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예, 그걸 보고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네. 뭐 모인다고. 유유상종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유세 현장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부산과 양산 이제 본인의 어떤 고향과 거주지 위주로 좀 다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울산까지는 갔던데 그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이 좀 논란입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이상민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오신 상황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 저 문재인 정부가 예, 제대로 국정을 살피지 못하고 실정을 해서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예, 5년밖에 못하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70평생 정치 이렇게 국정을 못하는 정권 처음 봤다고 이렇게 남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난 공천 과정에 친문들 다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계보들조차 지키지 못하고 예, 그냥 수수방관하고 침묵 지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태도가 비겁하지 않나요? 그 소위 친문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원망을 듣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오늘이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선거까지. 그리고 사전투표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이제 선거운동하러 바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공법으로 그 유권자들께 또 지역 주민들께 하여튼 제가 하는 것이 진정성 있고 실제 그런 효과가 날 것이다. 네. 라는 믿음을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 믿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과연 믿을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되는지 이런 평가가 저한테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